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BT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그래도 1등은 다르다라는 리포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B증권 위기는 기회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현재 4.78% 상승하면서 12만 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이브의 최근 주가 부진은 BTS의 앞으로 활동 관련 불확실성이었죠. 그런데 주주선 발표로 해소되면서 단기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앞으로 2년간 BTS 단체 활동의 공백에 따라서 실적 부담은 불가피해지겠죠. 다만 BTS의 장기적으로 우리와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내년에는 위버스 확장으로 플랫폼 성장이 본격화되고 또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가 더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제대 후 단체 활동 관련 우려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BTS는 30년 뒤에도 BTS로 함께하겠다라는 다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아티스트의 강한 의지를 보려 한다면 25년 단체 활동 재개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고요. 순차 입대로 팬덤이 느낄 온전한 공백이 1년 수준에 불과한 만큼 수요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9만 5천 원이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합니다. 두 번째 회사는 4x4입니다. 현재 4.9%대 상승하면서 11,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올해 4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픽셀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데요. 오늘 간밤에 로블록스가 또 20% 넘게 상승하면서 메타버스, AR, VR 관련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8K OLED 콘텐츠 부문에서 국내 최다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동으로 굵직한 협력사들을 보유 중입니다.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제일기획 등이 있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국내외 가전 디스플레이 전시 행사가 회복되고 또 B2B 쪽으로 VFX 초고화질 영상의 매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실까요? 태양광 관련주죠. 하나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대 상승하면서 5만 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태양열 업계가 공급망 제약과 유틸리티 연결 부족 등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36% 성장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26%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반사 이익이 한국과 동남아에 집중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태양광 산업에는 호재로 꼽히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KB증권에서는 하나솔루션을 관련 산업의 수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IRA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로 본격적인 미국의 대규모 투자와 태양광 영업이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부진한 수요는 케미칼의 감익을 불러왔습니다. 다만 태양광 모듈 판매 가격과 판매량 모두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앞으로 사업부의 수익성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남미 순방길에 하나솔루션 태양광 모듈 공장을 찾아 생산 라인을 둘러봤다는 뉴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7만 2천 원 제시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낼지 혼줄 낼지 또 오늘도 저희는 객관적으로 두 종목을 바라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강합니다. 어제는 네. 약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조금은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상승하는 종목이 눈에 띄는데 저희가 이전에 아프리카 TV를 이야기했잖아요. 불과 한 2주 전에? 네. 예. 근데 보니까 예. 기관 투자자들이 10월 들어서 계속 이 종목을 담고 있고 오늘 장의 특징이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반등한다. 약간 이런 시장이거든요. 여기서 약간의 좀 디테일한 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네. 소외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100% 긍정합니다. 근데 그 소외도 이유가 없는 소외가 있고 이유가 있는 소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외당할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많았던 것들이 쇼크벌이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것들이 오늘은 대다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소외를 당했다가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것이다. 저는 좀 구분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서 다뤘을 때만 하더라도 트위치 탈출이 가능하고 트위치 탈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별풍선이라는 완벽하고 독자적인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증권가에서 보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저희 의견이 아니라 리포트의 의견이었죠. 이런 것들이 현재 증권가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겠는가. 일단 지금 차트를 조금 키워주시면 저는 약간의 이제 기술적 분석을 놓고 본다라면 네. 저희가 언급할 당시 부근에 정확히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월 5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부근쯤에서 거래량이 분출을 했었고, 오늘 그 거래량 분출한 가격대 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절묘하게 모양이 뭐 이쁘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매수 매도 의견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펀더멘탈을 말씀드렸고 기술적 분석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프리카 TV가 그 트위치의 화질이 좀 저하된다라는 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화질을 낮췄죠. 네, 예. 거기서 이탈된 유저들을 아프리카 TV가 가져갈 것 같다라는 면의 리포트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오늘 장의 주가도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첫 번째는 NH투자증권의 대한항공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1등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사실 리오프닝 주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그런가 정작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나서는 뜨뜻미지근한 모습. 물론 그 속도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잖아요. 이 대한항공의 현황은 어떤가요? 정현 아나운서가 가장 지금 접하고 싶은 종목이죠. 타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저희 진짜 뭐 많은 분들이 뭐 현실성 있던 없던 정말 타고 싶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현황을 한번 보죠. 지금 현재 보면 9월까지 국제선 여객 수용이 코로나 이제 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26%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라든지 LCC와 다른 것들이 장거리 노선이 많아요. 미주라든지 유럽 쪽에 이런 직항 노선들이 있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영국 그 전문 유튜브를 보니까 그 대한항공 타고 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거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다녔었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전 세계 거점을 다니다 보니까 비용만 늘어났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 수요들이 워낙 있기 때문에 탑승객들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30% 수준이다라는 것들 말고 그러면 운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45%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내가 여행 가볼까 하고 이제 뭐 여행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셨다라는 얘기 이구동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인원은 대략 한 30%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운임이 올랐다라면 수입만 놓고 보면 한 50% 수준 아닐까? 이건 제가 러프하게 계산한 거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수요를 선제적으로 늘린다라기보다는 확인하고 그러니까 공급을 확인하고 늘린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제 그 비행기를 막 많이 띄워야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라 여기 수요가 몰릴 것인가라고 보면 그때부터 이제 비행기를 서서히 늘린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연료비라든지 인건비를 잘 커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들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 예를 드는데 네. 일본이 오사카라든지 다른 쪽은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비행기표가 판매가 된대요. 근데 도쿄는 유일하게 일본 노선 중에 제일 비싸답니다. 원래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도쿄가 제일 쌌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비행기들이 도쿄를 거쳐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국적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뭐 심지어 이제 미국의 델타항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싸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도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수요가
꽤 있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는 적고 사람 몰리고 보니까 비행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오사카만 하더라도 물론 비즈니스 수요가 있긴 합니다만 관광객 수요가 좀 있는 데고 비행기 안 떠도 크게 상관이 없는 지역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수요가 있는 쪽에 대해서는 높은 임금을 그러니까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항공사들 입장에서 더 이상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손해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를 확인해야지 공급을 하겠다. 그렇죠. 이런 입장 속에서 아직까지는 나가는 분들의 여객 수요는 좀 줄어들고 대신 비용, 운임비가 늘어나 있는 상황. 여기서 봤을 때 대한항공의 화물 부분 실적은 또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코로나를 버티게 해줬던 게 이 화물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 화물을 보게 된다라면 화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한 10%좀 중반 정도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임도 하락 반전했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화물에 대해서는 피크아웃을 인정을 하고요, 리포트에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경기가 둔화되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항공 화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수요 우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대한항공을 먹여 살렸던 항공 화물 부분들이 네. 이제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운임이 그렇게 생각만큼 빠르게 안 빠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싸움이죠. 화물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과거로 돌아가려면 여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얼마만큼 여객들이 빠르게 늘어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물과 여객 이렇게 나누어서 대한항공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으로 무언가 포인트를 가져가 봐야 된다. 꼭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근데 의외에 저는 이 수치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5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준비된 표를 우리가 항상 보는 게 이제 표를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 얼굴서부터 제일 멀리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위에 환율이 나오게 환율은 뭐 쏘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항공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항공료에 대한 부담이 올해 굉장히 높았었는데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유지될 것으로 좀 보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봤다라는 거고 자 매출을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매출 같은 경우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행기표를 못 구하니까 이거는 뭐 이미 성수기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이제 국제선입니다. 국제선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제선이 올해 상당히 매출이 이제 많이 한 3조 9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전년에 8천억에서 올해 3조 9천억 정도고 내년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제선이 얼마만큼 성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이제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화물 부분은 밑에서 보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물 수준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익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국제선에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죠. 아직까지 이제 뭐 비행기 여러 가지 이제 뭐 띄우기 시작하면 뭐 상당히 많이 띄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국제선 부분에서의 매출 회복, 매출 증가가 이번 표를 통해서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그래도 1등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 항공사 안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국적기라고 대표하는 네. 항공사들이 있고 그 밑에 LCC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시아나항공을 저희가 따로 보진 않잖아요. 잘. 그렇죠. 네. 예, 예. 독보적인 대한항공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어떻게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예, 이 리포트는 나름대로 실적을 잘 평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좀 항공주들을 보시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노선 자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LCC 노선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여담이긴 합니다만 광화문 옆에 네. 송현공원이라는 게 새로 이번에 오픈한 거 아십니까? 몰라요. 인사동 쪽에 원래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였던 부지가 있는데 그걸 대한항공이 거기다 호텔을 짓겠다라고 이제 그 부지를 인수를 했었어요. 한 4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근데 바로 옆에 이제 여고가 2개 있다 보니까 원래 우리는 학교에서 100m 이내 호텔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됐던 땅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한항공이 현금화했고 그것을 인수한 게 서울시에서 그걸 공원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이제 오픈한 게 이달 초인가 지난달 말인가 그래요. 여러분 꼭 구경 가셔도 되는데 어찌됐든 대한항공 그걸 유동화시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묶였던 돈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담입니다만 대한항공이 캐시카우가 좀 좋아졌다라는 면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늘 높이 무겁게 날아보자. 아니, 가볍게 날아보면 안 됩니까? 아, 근데 저 무겁게라는 것은 많이 태워서 날아보자. 사람들은 많이 태워서 저 같은 사람이 타면 정연아서 같은 사람이 타면 가볍겠지만 제 같은 사람이 타면 무겁잖아요. 무겁죠. 예, 그래서 저 좀 타고 날아가고 싶다. 이런 희망의 글을 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이번 리포트 참고해봐도 좋겠다. 믿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는 NC소프트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게임주 이야기를 다룬다면 더 이상 게임 신작 모멘텀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암울하고 그나마 기대할 게 P2E라던가 메타버스 이런 건가? 왜냐하면 다 신작이 지연됐대요. 그래서 뭐 다 맞습니다. 실적이 안 좋대요. 뭐 네.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네.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어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 일단 3분기 실적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매출은 한 5,700억 정도, 그래서 2분기보다도 오히려 한 10% 정도 매출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정도로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3분기는 실적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부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뭐 이 부분은 쏘쏘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4분기 때 이제 신작을 내놓을 것으로 봤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내년으로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건 없어요. 이 리포트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2, 3분기 정도 론칭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러프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 리니지 W1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신작 모멘텀을 기대했는데 이 또한 수년돼 있는 것이 팩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코로나 때는 이제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네. 예, 근무하는 자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신작이 지연됐고 이제 정상화하겠다, 빨리 내놓겠다라고 게임사들이 말을 했는데 그 예정대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NC소프트의 추후의 이익도 감소될 여지가 있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뭐 일단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뭐 새로운 것이 인기를 끌고 안 끌고는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뭔가 좀 기대감을 갖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갖었던 것은 리니지 W2 권역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NFT 서비스를 하겠다,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NFT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논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리포트에선 그래요.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반의 NFT 탑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NFT라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해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수익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소트 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 게임도 지금 이제 4분기에 대만과 일본 시장이 론칭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 1분기에 대만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현재 일정이 좀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근데 한편에서는 이 리포트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신작을 하게 되면 마케팅비를 아무래도 많이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서 이런 거 쏟아붓는데 그걸 안 쏟아부으니까 이게 좀 줄어들지 그러니까 보죠. 매출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서 광고를 하는데 일단 매출 자체는 사라지지만 광고비 집행을 안 하니까 이익은 보장될 것이다. 글쎄 이게 무슨 논리일까요? 저는 좀 이거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케팅비를 쓰는 건데 마케팅비를 안 쓰는 게 기업한테 호재일까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죠. 저도 답은 쉽게 못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과연 미래를 위해서 쏟아붓는 비용이 이게 나쁜 비용인지 좋은 비용인지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마케팅 비용, 이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적단에서는 괜찮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비용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케팅비를 쓴다는 거는 무언가를 흥행시키고 이걸 통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하는 맞습니다. 건데 예. 단순히 마케팅 비용이 안 나가서 좋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았나.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비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용을 쓰는 이유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어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다라는 것이 앞으로 리포트를 읽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저희 NC소프트 봐야 되는 그런 근거.
도표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게임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저 솔직히 게임 잘 모릅니다. 근데 NC소프트 게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NC소프트가 이제 리니지라는 것에 대해서 워낙 확고한 그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 리니지 얘기를 제가 들은 지도 벌써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임이 이제 노후화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성 고객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NC소프트를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게임 업체들이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구동성으로 신작 게임을 밀어놓은 상태라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업황이 안 좋든지 아니면 뭐 게임에 대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결코 이 업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편승한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NC소프트에 대한 이번 리포트에 대해서는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미에 약간의 이제 비용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리포트를 전반적으로 읽어볼 때는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의견을 내신 거에 대한 그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팩트 체크가 잘 돼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NC소프트 그리고 대한항공 오늘의 두 가지 리포트로 체크를 해봤고요. 차은수 소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